갑자기 현대차라 5년 내 세계 2위라. 진짜 놀라운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5년 내에 세계 2위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니 사실 놀라울 일이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아마 5년 내에 2위 간다는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 토요타는 올해 상반기에요. 516만 2천 대를 팔았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434만 8천 대를 팔았고요. 현대차 그룹 361만 6천 대를 팔았습니다.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죠. 이게 르노, 닛산, 미쓰비시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329만 대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60만 대로 올라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287만 2천 대, 제너럴 모터스는 278만 대, 상반기만 말입니다. 작년에도 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730만 대로 3위를 확실하게 굳건히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내에 지금 폭스바겐 그룹을 제치든 토요타를 제치든 제치고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대차의 저력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조차도 저는 굉장히 강해졌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현대차 성장률을 보십시오. 2020년에 653만 85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719만 3천 대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2023년에 11.8%가 늘어나서 77만 1818대가 늘어서 말입니다. 730만 2669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세요. 올해 보시면 벌써 361만 5915대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작년을 확실히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자동차 안 팔린다 하거든요. 특히 토요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타를 따라가든 폭스바겐 그룹을 따라가든 폭스바겐이라는 게 뭐 벤처 이런 거잖아요. 여기를 따라가든 우리는 반드시 따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현대차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의 5%밖에 감당을 안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죠. 1년에 파는 대수가 34만 3천 대 파는데 거친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는 180만 8천 대를 파는데 국내에서도 123만 대를 팔잖아요. 유럽에서도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11만 7천 대고요. 인도가 81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동에서도 49만 3천 대를 팔고 있고요. 대단하죠. 중남미에도 45만 3천 대예요. 아시아 태평양에 41만 1천 대고요. 중국에서만 34만 3천 대, 러시아 18만 2천 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자고요. 중국에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3위를 유지한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중국 시장에서 적어도 1, 2, 3위 안에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지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겨우 비중이 전체 비중의 5%밖에 안 되는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전 세계에다 자동차를 엄청나게 팔아제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팔잖아요. 중국인들도 눈이 생깁니다. 눈이 생기면 결국 현대차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중국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에서 경쟁력이 생겼을 때 그때는 세계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계속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자기네 속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시장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도 세계 3위의 자동차 대국이 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중국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중국에 짓밟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중국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요. 중국이 굉장히 불리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냉전 시대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워낙 세잖아요. 자동차의 관세를 적어도 말입니다. 뭐 60%에서 많게는 200%까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45% 더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절대로 대한민국이 중국에 지지 않겠다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갑자기 현대차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부상하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반기가 끝나고 나니까 현대차가 워낙 많은 실적을 기록하니까 시장도 깜짝 놀란다는 의미에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수가 지금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내수는요. 상반기에만 9.8%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의 수출은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1%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내수가 좋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진가를 중국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마도 현대차가 세계 2위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토요타나 폭스바겐을 자꾸 짓누를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전기차도 좋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야 이게 현대차가 갑자기 부상하는 거 진짜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현대차에 투자는 안 할 겁니다. 뭐 좋은 자동차 회사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조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점점 가면 노조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거점 공장에서 현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저는 조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사고팔고를 할 수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좋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기로 가야 되잖아요. 사고팔고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거다. 저는 그래서 현대자동차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시장을 봐가면서 현대자동차 지금 많이 좋아지는 모습 보이니까 한 번쯤 분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저력이 대한민국의 저력처럼 진짜 끈적끈적하면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현대자동차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